네, 여러분들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서정욱 변호사를 모시고 법보다 주먹 진행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저 김만배 얘기부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저 자해 소동입니까? 아니면은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실패한 겁니까? 뭐 저는 이제 그 극단적 선택으로는 안 봐요. 아, 예. 왜냐하면 네. 첫째는 이제 그 유서가 없어요. 그러네요. 옛날에 그 김문기 씨나 네. 그다음에 유한기 씨는 유서가 있었거든요. 네. 이번에는 이제 그 유서가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보통 사람들은 스스로 이제 그 자해 극단적 선택하는 게 뭐 칼이나 과도거든요. 이런 게 그 불가능합니다. 아하. 주로 이제 극단 선택 그 사무라이들 뭐 할복할 때 고도력이 훈련된 사람만 가능하지. 그렇죠. 일반인들에게 그 불가능한데 진짜 이게 극단 선택을 하려면 네. 뭐 아파트에서 이게 투신한다든지 노회찬처럼 또는 이제 박원순처럼 목을 맨다든지 이런 거죠. 이거는 이제 그 저는 진짜 이게 극단적 선택 자살하려는 의도는 아니고 네. 다만 이제 그 모종의 경고나 메시지로 음. 자해 그래서 이제 그 한 단어로 자해 소동 아니냐 아하. 자해 소동 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이 일본 그 사무라이들의 이 할복이라고 하는 것도요. 그렇게 그 수십 년간 칼만 다룬 그 프로들도 자기가 스스로 배를 가르고 죽는 거는 진짜 어렵기 때문에 누군가가 뒤에서 목을 쳐줍니다. 예,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그 자기가 진짜 목숨을 끊기가 쉽지 않아요. 이 흉기를 가지고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정황을 보니까 20시간 동안이나 차를 타고 다니면서 뭐 3번 그것도 시간을 두고 찔렀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제가 이건 자해 소동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 지금 우리 서정욱 변호사도 예, 자해 소동이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럼 뭔가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이 저는 이제 그 두 가지로 봐요. 네. 두 가지로 이제 그 검찰과 이재명에 대한 동시 경고다. 검찰하고요. 아, 그다음에 이재명 측에 보내는 게 두 가지 메시지가 있다 봐요. 예. 첫째 이제 검찰은요. 네. 나에게 너무 심하게 이렇게 심하게 수사할 수 있냐? 좀 살살해라. 지금 이게 검찰이 너무 이게 철저하게 자금 흐름을 다 추적하고 그리고 이제 그 최측근 최우양 씨나 네. 또는 이제 그 이한성 이런 분들에게 자금 추적에 오늘 영장이 발부됐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식으로 이게 전방위적으로 원래는 이게 검찰에서 안 건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아하. 원래 알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 옛날 그 대장동 수사팀. 옛날 팀은 당연히 알았고 네. 이번 팀도 이게 그 정권 바뀌고도 알고는 있었죠. 아하. 근데 그 수사를 안 했던 부분 최근에 그 유동규나 남욱은 부는데 김만배 씨가 이게 계속 진실을 감추니까 검찰이 압박 수위를 높인 거죠. 아하. 따라서 이제 그 검찰에 대해서 경고하는 나 이게 죽으면 모든 게 수사 끝나지 않냐. 네. 더 너무 심하게 하지 마라. 이런 이제 경고가 하나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재명이나 쌍방울 측에도요. 내가 이게 이렇게 힘들다. 앞으로 이게 내가 이제 진실을 밝히더라도 좀 이해해 주라. 아하. 그리고 이게 당신들이 나를 위해 도와준 게 뭐냐? 이재명 방탄했지. 이런 게 섭섭함도 있고 앞으로 이게 내가 입을 불더라도 이런 괴로운 상황에서 내가 불기 때문에 좀 이게 그 이해해 주라. 저는 이런 게 두 가지 다 목적으로 자해 소동을 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둘 중에 후자 쪽에 더 좀 강조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아무래도 이게 왜냐하면 최우양 씨가요. 예. 저도 이제 그 수십 번 봤을 거 아닙니까? 아, 재판 예. 때마다 오니까. 아하. 제가 이제 그 김만배 씨하고 재판을 1년 가까이 네. 하고요. 네. 2, 3주 전에도 이게 그 재판 끝나고 제가 김만배 씨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 그때마다 이게 표정이 밝고 이랬는데 갑자기 저도 상당히 의외인데요. 네. 일단은 이제 그 뭐 폐나 몸이 안 좋다니까 쾌유를 제가 진심으로 빌고요. 네, 네. 그 최의양 씨가 이게 계속 온 거는 저는 이제 그 김만배 씨 감시하러 왔다 봐요. 어허. 김만배 씨가 이제 법정에서 혹시 이게 이재명이나 쌍방울 뭐 이게 진술할까 불까 이런 걸 이게 조폭이 딱 감시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이게 진술에 좀 위축되지. 위축되잖아요. 그럼요. 예. 보통 조폭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그 쌍방울이나 이재명 측에 좀 이게 그 보내는 메시지 이게 더 큰 게 아닌가.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불더라도 좀 이해해 주라. 왜냐하면 이게 조폭의 협박 감시가 심하니까 그게 저는 더 비중을 두고 있어요. 그 무슨 생활영어 수준으로 쌍방울 무슨 해외 총괄 임원이 됐다고 하는 게 그 최우양이 아닙니까?
그 제가 아는 생활영어라고 하는 게 마트 가서 저 담배 하나 주세요. 요 정도 하면은 생활영어라 그러거든요. 그거 갖고 쌍방울 해외 총괄을 임원을 했다니까 참 기도 안 찹니다만 이자가 헬멧 쓰고 나타나서 이제 헬멧맨 이렇게 지금 불리는데 그러면 이것도 김만배 감시 또는 협박 사실상의 협박이죠. 입 다물고 잘해라. 뭐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오히려 뭐 도와주는 이런 것보다 감시하는 왜냐하면 이게 누가 봐도 쌍방울맨이거든요. 김만배맨이 아니에요. 쌍방울맨이단 말이에요. 아하. 최우양 씨가.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쌍방울이나 이재명 측에 불면 상당히 곤란하잖아요. 네. 그런 측면이 강하고 예. 뭐 제가 이제 방송에서 우스갯소리로 검사 중에 영어 제일 잘하는 사람은 한동훈이고 그다음에 이 조폭 중에 영어 제일 잘하는 사람은 최우양이다. 이런 이제 그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검사 중에 한동훈이가 제일 잘하는 거는 미국 변호사 자격부터 많이 있잖아. 예. 근데 조폭들은 보통 그 뭐 I am Tom, 뭐 I am student 이런 게 요 정도 수준도 조폭은 쉽지 않아요. 아니 제가 이게 만난 조폭은 배를 쓰는데 스펠링을 못 써요. 쉽을. 근데 이 최우양 씨는 3년 가까이 그 범죄단체 조직으로 구속돼 있으면서 영어를 이게 공부를 많이 했다고. 그래서 이게 그 뭐 조폭 중에는 영어 좀 잘한다고. 왜 김성태가 볼 때는 훌륭하지. 막 외국인 만나면 떠드니까. 김성태는 이게 커피 한 잔도 주문 못 하거든.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뭐 미국의 그 레이건 대통령, 예. 한국의 전두환 대통령, 예. 그다음에 일본의 그 나카소네 수상이 있었잖아. 그래요. 근데 커피를 시키는데 예. 레이건이가 이제 그 일본의 나카소네가 커피 한 잔 달라 하니 레이건은 이게 미투했거든요. 근데 한국의 전두환은 미쓰리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커피 한 잔 주문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전두환 대통령 우리 고향 선배입니다. 그냥 농담 그런 유머가 있었는데 그 유머죠. 저는 이 조폭은 커피 한 잔도 시킬 줄 몰라요. 근데 최우양이는 유창하게 커피나 폭탄주 같은 거 주문하니까 김성태 입장에서는 야 이게 그 배운 조폭이다. 이래가 이게 그 쌍방울 시킨 거죠. 이자가요. 한자도 제가 이게 그 어려움 할 때 의자도 못 쓰면서 성균관에 부관장까지 했습니다. 제가 여기 한자로 이익할 때 리자까지 쓴다 했잖아요. 근데 의자는 좀 복잡하거든 획순이. 그렇지 좀 복잡하지. 의자도 못 쓰는데 성균관에 부관장을 하면 이게 뭡니까 성균관이? 성균관 돈 주고 이게 뭐예요, 그 해명도 안 해요. 이력서가 없대.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저는 이번에 좀 반성해야 돼요. 이 최우양이 때문에 성균관이 갑자기 망신을 당했어요. 뭐 성균관 대학이 전북에 그 있으니까 뭐 성균관도 이게 그 망신 당해도 싸죠. 자, 이한성이가 누굽니까? 이화영이 보좌관? 이한성. 네. 이한성은 이제 그렇죠. 결국은 이제 그 성균관대 보통 우리 그 3인방 네. 이라면요. 네. 김만배가 이제 그 성균관대 84학번 동양철학과 나왔습니다. 84학번. 그다음에 그 위에 이화영이 있잖아요. 이화영은 이제 그 81학번 사회학과 나왔어요. 사회학과. 그다음에 그 화천대 대표 이성문 변호사 있죠. 이성문 화천대 대표. 이분은 이제 그 87학번 성균관대 법대입니다. 다 이게 성균관 인맥들이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그 이한성 씨도 성균관대 이화영의 1년 후배입니다. 86학번이네. 82죠, 82. 나이가 많죠. 만 57세니까. 그러네. 이한성. 이분이 이제 그 성균관대 나와서 이화영의 그 보좌관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김만배 씨하고 이제 그 일하면서 1호 있잖아. 천화동인. 1호의 그 대표 사내 이사를 하고 지금은 이제 그 화천대유의 공동 대표 있잖아요. 이성문 씨가 대표니까 이런 이제 그 공동 대표도 하고 있는 측근인데 아마 이제 그 이화영이나 이해찬 쪽에서 김만배 이제 그 1호는 원래 김만배 돈이면 2호는 부인이고 천화동이 3호는 누나입니다. 원래 이게 김만배 돈이면 누나나 부인 이름으로 했겠지. 근데 1호는 공동 자금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적임자가 이한성이 아니냐. 그러면 이게 이화영, 이재명 이쪽으로도 연결되고 김만배도 이게 믿을 수 있고 성균관대 후배니까. 그래서 이제 이한성 씨를 1호로 해놨는데 지금 이제 그 오늘 영장이 발부된 거는요 어제 결국 이제 최우양 씨하고 이한성 씨가 대범합니다. 빼돌린 게 그 작년 10월부터 올해 7월 사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10월이면 수사 한참 될 때잖아. 예. 작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260억 정도를
빼돌렸다는 거죠. 어허. 그중에 14억 6천은 김만배 이름으로 땅을 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황당해. 그거는 이제 그 액수가 자꾸 받치니까 요까지 하겠냐. 어허. 14억 7천이니까. 어허. 그 몇 평, 한 400평 그는 농지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수표 쪼개기나 네. 은닉을 했다. 요런 데 범죄 수익 은닉은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5년 이하. 그런데 어제 영장 발부한 판사가 서훈이를 구속했던 서훈. 바로 이제 김정민 판사죠. 김정민. 네. 이분이 그 이유를 보니까 증거인멸에 우리도 있고 너는 이게 조폭이니까 도망갈 염려도 있다. 둘 다 있다는 거지. 그래서 넉넉하게 영장을 둘 다 발부한 이런 사안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김만배가 앞으로 입을 열 가능성이 어느 정도 높아지는 겁니까? 저는 사람이요. 예. 상당히 이런 이제 그 충격적인 뭐 소동이든 뭐든 이런 일이 겪으면 신경의 변화가 옵니다. 지금까지 부인하고 있잖아. 그럼 여기 신경의 변화가 온다는 말은 오히려 이게 진실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게 소동을 또 벌인 게 있었죠. 네. 유동규 씨입니다. 그렇지. 유동규도 예. 극단선택한 거 아닙니다. 예. 언론이 다 잘못 알고 있어요. 유동규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두 번의 기사가 났죠. 한 번은 이제 그 김용이나 정지사이가 너에게 쓰레기라도 먹고 빨리 입원해라. 그렇지. 압수수색할 때 쓰레기라도 먹고 입원해라니까 뭘 먹어야 되잖아. 예. 그러니까 몸에 안 좋은 거 먹고 이게 응급실에 입원하려고. 실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입원하려고 이게 뭘 먹는지 뭐 조금 뭐 먹겠죠. 하여튼 제가 보기에 배탈이 났다더라고. 쓰레기를 먹는지 뭐 먹는지 모르겠는데 배탈이 나가 응급실에서 쫓겨나지 입원 안 시켜주죠. 그래서 이게 구속된 거잖아요. 그걸 극단적인 시도라고 이재명이가 그때 그 먼저 발언해가지고 논란됐잖아. 어떻게 네가 먼저 알았냐 이렇게 됐지. 그렇죠. 거기에 김용 정지사가 전화해 준 거지. 무신결에 나온 얘기를 가지고 예. 어떻게 당신이 먼저 알았냐 이렇게 됐지. 예. 그거는 이제 그 제가 정확하게 들었고 복통 정도 설사가 나는데 병원에 입원 그 부대가 구속이 돼버렸죠. 여기에 한 번 있었고. 네. 그다음에 교도소에서 수면제 극단선택 이야기 있었잖아요. 이거는 이제 교도소에서는 먹는 걸 확인하니까 그렇게 수면제 모으기 어려워요. 이거는 이제 이재명 측의 경고로 내를 이렇게 방치할 거냐 이런 의미로 극단 선택을 유동규도 자해도 아니죠. 유동규에게 극단 선택한다고 두 번 소동 부린 거죠. 그런데 김만배 씨는 좀 그에 비하면 더한 거죠. 그 과정에서 어쨌든 신경의 변화가 있어서 지금 입을 열게 됐다 이거죠. 유동규가.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 만약에 김만배 씨가 이제 치료 끝나고 네. 지금 폐 쪽에 뭐 좀 안 좋다고 하니 자해하다가도 이게 잘못하면 자기 확정될 수 자기 생각하고 다르게 그렇지. 상처가 깊어질 수 있는 거예요. 폰만 잡으려고 했는데 진짜 찌르는 수가 있어. 아니 옛날에 보면 이게 뭐 다리 밑에 뭐 화살 별 까인 거 맞고도 생명 잃는 사람도 있고 의도하고 다르게 여러 가지 그럴 수가 있는데 저는 만약에 그 이제 치료하고 재판에 복귀하면 상당히 그 진실적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 김만배 씨한테요. 또 저는 앞으로 만나야 됩니다. 계속. 그래요? 한번 이게 제가 그 마지막으로 이렇게 간곡하게 한 말씀드리면 지금 김만배 씨가 근데 그 천화동인 있잖아요. 1호. 천화동인. 예. 1호 이름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지금. 방송에서는 그냥 화천대유 천화동인이라잖아. 원래 천화동인이 이름이 지금 아니에요. 그래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휴명. 휴. 사람인 변에 나무 먹자. 그러니까 쉴 휴자. 원래는 쉴휴도 되고 뭐 아름답다는 뜻도 있고 여러 있는데 명, 휴명. 그럼 이게 그 앞에 뭐냐? 순천 휴명. 하늘의 명에 순응하는 하늘을 따르고 순천 휴명으로 이름을 이게 휴명으로 바꿨어요. 그럼 이게 뜻은 대충 알아야 되는데 주역에 64개가 있잖아요. 예. 그 중에 가장 좋은 개가 14개. 정조대왕이 좋아했던 14개가 화천대유입니다. 하늘 위에 불이 있으면 태양이 하늘이 도화가 큰 일을 이루는 이게 화천대유입니다. 그 앞에 13개가 천화동인이야. 우리 동인은 문학 잡지 할 때 동인 이런 잡지 보면 이게 뜻이 맞는 도원결이 동지들끼리 모여가 큰일 한다는 자기들에게 도원결이 나무기 뭐 유동규 이런 사람들이 동인으로 본 거지. 그래서 이제 그 13개 천화동인, 14개 제일 좋은 화천대유, 또 제일 좋은 거는 자기 이름으로 해. 화천대유가 김만배 자기 거거든. 예. 제일 좋은 거 하고 그 밑에 이제 1호부터 7호가 여러 명이잖아. 그건 천화동인. 근데 그 주역의 그 화천대유를 설명하는 구절 중에 이게 놉니다.
마지막에 그 화천대유를 설명하면서 순천 휴명 음. 즉 뭐냐면 이제 그 악을 멀리하고 선을 더 높여서 하늘의 명에 순응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게 복이 계속 간다는 거예요. 하늘의 명을 어기면 화가 오는 거예요. 끝에. 그러니까 이제 김만배 씨가 순천 휴명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아하. 저는 김만배 씨한테 이게 마지막으로 정말 이게 그 악을 멀리하고 선을 높이는 마지막으로 이게 그 하늘의 명에 순응하는 이게 바로 진실을 밝히는 게 아니냐. 아, 그래서 제가 여기 그 세 가지를 좀 밝혀달라. 음. 김만배 대표님 세 가지만 밝혀달라. 아하. 첫째는 천화동인 지금은 순천 휴명 그 1호의 700억은 누구 겁니까? 그때 그분이 분명히 누굽니까 말이야. 그 서울중앙지검장 이정수는 그분이 정치인이 아니라고 말도 안 되는 뭐 SK 누구다 어쩌고 저쩌고 이 말이 안 되고 그분에게 이재명 아니냐. 그분 좀 밝혀달라 하나. 아. 그다음에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게 권순일이한테 그 비타500만 갔습니까? 아니면 이게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비타500 안에 뭐가 있었냐? 이것 좀 이게 밝혀주십시오. 요거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 마지막으로 쌍방울의 최우양한테 간 게요. 화천대유에서 30억 보내고 그다음에 천화동이 1호에서 20억 30억 80억을 보냈어요. 그 돈이 쌍방울에 가서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이나 흘러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최우양이한테 준 80억은 무슨 돈입니까? 이 세 가지는 마지막으로 이게 좀 양심껏 밝혀달라. 이렇게 제가 촉구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순천 휴명으로 회사 이름을 바꿨는데 휴명. 여기 댓글에는 순천 죄명이라는 댓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 있잖아요. 예. 우리 저 서정욱 변호사는 뭐 아주 어릴 때부터 이제 한문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그 하시지만은 이거 머리 안 좋은 친구들이 책 몇 권 보고서 이렇게 떠들어대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도 이게 그 한문을 한 게 아니고요. 예. 저희 아버님이 그 빚만 남기고 원래 시골에서 돌아가시는데 합천에서 예. 유일하게 유산이 옥편 하나 남겨주신 거예요. 아, 그래요. 지금도 가봅니다. 근데 그 옥편을 남겨주다 보면 어릴 때 그 옥편을 그냥 통째로 외우는 이것 때문에 그 한문 조금 아는 거고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아버님이 영어 사전을 남겨주셨으면 영어를 더 했을 텐데 영어를 못해서 옥편 때문에 그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예. 두 권을 남겨주셨어야 되는데 영어 사전과 옥편을 같이 남겨주셨어야 되는데. 자, 이제 뭐 김만배 얘기는 이쯤 하겠습니다. 그 정진상이 공소장에 보면 이제 위례 신도시가 나무기가 어떻게 했고 거기서 그 마침내 호반건설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예, 요 상황 좀 정리 좀 해주실래요? 이번에 그 오늘요. 네. 오늘 아침에 이제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를 보면 네. 단독 기사가 이제 그 동아가 2개 뜨고 조선도 이게 단독이 떴잖아요. 3개가 다 이재명 단독이 조선일보, 동아일보 있습니다. 네. 먼저 이제 그 정진상의 공소장이 이제 공개가 되니까 네. 공소장 거기에 단독 기사가 2개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그 이재명 이름이 몇 번 나오느냐 종합해 보면요. 이재명 이름은 이제 그 옛날에 성남 FC 있잖아요. 그때 두산건설을 김경수하고 그때 이제 그 두산건설 사장 이병화 씨하고 기소했잖아. 거기에 그 이재명 이름이 33번 나옵니다. 33번. 그다음에 그 위례 옛날에 개발의 그 정재창 씨, 정재창 나무 위례 기소했잖아요. 거기에 이재명 이름이 18번이 나옵니다. 18번. 그다음에 김용의 공소장 있죠. 네. 김용도 기소됐잖아. 거기에 이재명 이름이 57번이 나와요. 57번. 그다음에 정진상의 영장에는 102번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 정진상 공소장은 좀 덜 하야겠으니까 이재명 이름이 그래도 제일 많이 나오죠. 81번. 이번에 정진상의 공소장에는 이재명 이름이 81번 나오는데 네. 그 중에 이제 그 2개가 의미가 있는 게 첫째는 이제 위례죠. 박사님 말씀하신 그때 위례는요. 네. 정진상이가 이제 그 결재를 7,000번 했어요. 이재명이가 결재할 걸 7,000번. 엄청납니다. 이게 7,000번. 제가 이제 정진상에 대해서 쭉 또 취재를 해봤죠. 예. 의장님이나 예. 정진상이 지팡이 없어요.
6급이니까. 6급은 방이 없잖아. 그러면 이제 이재명 비서실에 문을 열고 가면 네. 그 여비사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문 쪽에 조그만하게 의자 하나 두고 일을 하는데 고개를 안 든대. 그러니까 얼굴 없는 그림자지. 고개를 들고 일하는 본 적이 없대. 다 고개 숙여가지고 서류 보면서 결제만 7,000번을 한. 그 완전히 문고리 중에 문고리지. 이재명 정진상이 사인이 없으면 이재명에게 결제수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결제 7,000번, 도장을 7,000번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사인을 했거나. 그게 이해가 되는 것이요. 제 후배가 골프장 하나를 시행을 했어요. 했는데 아주 명문 골프장을 시행을 했는데 이 친구 말이 도장을 700개를 받았다는 거예요. 골프장 하나 건설하는데 18홀 하나 건설하는데 도장 700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농담처럼 하는 거예요. 도장 하나에 폭탄주 10잔씩 뭐 들어갑니다. 그래서 700개 도장 받느라고 7,000잔의 폭탄주를 마시고 제가 몸이 많이 상했습니다 이러더라고. 뭐 옛날 얘기지만. 예. 그런데 이거는 위례 신도시는 하나의 신도시잖아요. 그러니까 도장 700개에 골프장 하나에 700개면 신도시 하나는 7,000개 들어가겠네 도장이. 뭐 다 합치가 7,000개겠죠 물론. 근데 하여튼간에 그때 예. 남욱이한테 모든 이제 위례 개발 정보나 예. 모든 이게 자료를 건네주고 네 해줄 테니 네가 요래 신청해라. 이런 식으로 이게 모든 정보를 다 빼주고 선정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그 남욱이가 이거 하면 이게 한 100억 정도 되니까 그 중에 이제 그 우리 재선할 때죠. 그때가 2014년입니다. 14년. 예. 재선할 때죠. 예. 이거 이렇게 그 돈을 갖다가 좀 편하게 저수지처럼 편하게 이게 갖다 쓰라. 이래가지고 이게 그 그때 호반이 짭짤하게 벌었죠. 왜냐하면 이게 시공과 시행을 다 한 거죠. 그때는 호반이 지금의 호반보다 이게 아주 훨씬 작았을 작았죠. 때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중서 업체 정도였잖아요. 제일건설도 그래요. 제일건설 그것도 그 대장동에 보면 거의 모든 필지 화천대 5개 빼고 6개 필지를 다 모은 게 제일건설이거든요. 그때도 이게 그 원래는 이게 뭐 10위권에다 30위권 들어야지 입찰할 수 있는데 그때도 이게 57인가 한참 바뀌었어요. 갑자기 커진 거죠. 제일건설이나 호반건설이나 뭐 이런 게 똑같다 봅니다. 따라서 저는 호반건설이 이제 그 시행과 시공을 다 이익을 제일 많이 문 거죠. 그러면서 이게 또 분양 대행업자 통해서 20억대 비자금 만들어주고 이 돈이 이게 이재명 측에 흘러갔다. 이런 게 공소장에 다 나오는 거죠. 네. 요게 부패방지법이에요. 위례는 제일 구성 요건이 쉬워. 그런데 정보를 주고 이익을 취득하게 해주면 부패방지법은 됩니다. 7년 이하. 근데 반드시 몰수하게 돼 있죠. 그 이익이 210억이에요. 결국 이제 위례 210억은 정지사회가 다 했는데 근데 정지사회가 최종 결정권자입니까? 결국 모든 걸 주려면 정지사회 위에 사인이 있어야 되잖아. 아니 그게 6급이었다며 당시에. 그러니까. 어떻게 6급이 최종 결정권자가 돼. 그러면 이게 근데 이거는 이재명이다. 이렇게 이름이 그래서 81번 노는 게 위례가 이제 단독 보도가 뜬 거고요. 그다음에 그 대장동도 공소장에 정지사회가 이제 그 1호에 428억 이걸 이렇게 받기로 하고 특혜를 줄 거 아니에요. 그 특혜가 이제 그 5개 특혜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공장에 놓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지침서 작성할 때부터 선정할 때 그다음에 그 몰아주고 나중에 아파트 5개 수익 계약하고 용적률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이게 5개 특혜를 구체적으로 공소장에 지정돼 있고 이것도 결국은 모든 게 이재명이 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게 그 공소장에 81번 이름이 나오고 핵심은 이게 위례와 대장동 상시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댓글에는 호반, 중흥, 제일건설 이제 호남 지역에 기반을 두고 문재인 좌파 정권 때 급부상한 그래서 막 그 매출액 도급 순위로 되게 건설사 그 순위가 결정되는데 뭐 수십 단계 뛰어오른 건설사들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수사 필요하다 이런 그 댓글들이 많은데요. 그럼요. 지금 이게 그거 다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호반건설을 위례하면서 안 할 수가 없고요. 이미 압수수색 많이 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제일건설도 전부 이게 그 나중에 대장동에 아파트 있잖아. 이제 본격 화천대유부터 들어갔거든. 5개 빌지. 그 외에 또 3개가 그 있어요. 제일건설이 다 돈은 이게 다 출자가 돼 있거든요. 직접 받은 새 필지도 있고. 그다음에 돈을 댄 게 있어요. 그 김한모 씨인가 있어요. 따라서 이제 그 수사는 아마 들어갈 걸로 저는 이렇게
위례로 들어가든 대장동으로 들어가든 호반이나 중흥이나 또는 제일이나 이게 수사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뭐 수사라고 하는 게 자금 흐름 보고 이런 거 아닙니까? 네. 들어가서 했는데 그 밖에 여러 그 의혹들이 이렇게 나오면 그런 건 별건이라고 그럽니까? 아니면 그냥 수사 확대라고 봐야 됩니까? 별건 아니죠. 별건은 완전히 별개고 이거는 이제 고구마 줄기처럼 쭉쭉 수사가 확 그렇죠. 뻗어나가는 거니까 별건이 예. 아니고요. 예. 지금 이게 검찰에요. 어제도 제가 이게 검찰에 그 아주 간부 저녁 식사를 했는데 네. 지금 이게 그 이재명의 총력이 다 가 있는 거죠. 모든 검사가 이재명에 붙어 있어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직 건설회사나 요거는 이제 이재명에만 만약에 딱 구속시키거나 수사가 됐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줄줄이 녹겠죠. 지금 그래. 아직까지는 이게 피라미잖아요. 네. 이재명에 올인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백현동이 있죠. 아, 백현동 있네. 예. 결국 이제 위례 대장 백현동이 저번 주에 동시다발로 백현동 수사는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요거는 이제 경찰이 하고 있어요. 경기 남부청에서. 근데 왜 중요하냐면 이게 선거법에 들어가 있거든요. 아하. 이재명 선거법 재판이 지금 본격되고 있죠. 그렇죠. 예. 근데 그게 두 개 아닙니까? 김문기 모른다는 거하고 모른다는 거. 그다음에 백현동의 4단계. 여기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했다는 게 거짓말 아닙니까? 4단계 종양 종 올려준 거죠. 예. 예. 그래서 이게 백현동 수사가 그거를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해줬다라고 지금 이재명이가 발언했는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래서 이게 백현동 수사가 그걸 보강해주는 그 점에 상당히 중요하고요. 지금 이제 백현동에 2달 전쯤에 그 김인섭 씨 네. 허가방이라고 있잖아. 허가 완전히 그 이재명의 정치적 서성 정동영한테 제가 소개시 됐잖아. 정진상의 멘토 김인섭 씨도 불러 소환 조사했어요. 그다음에 그때 시행사 정바울 대표 있잖아요. 아시아 디벨로퍼. 예. 정바울도 불러 조사했고요. 드디어 이제 그 10일 날 저번 주죠. 10일 날 유동규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유동규 씨는 이게 틀어놓고 있거든. 모든 걸 틀어놓고 있잖아. 네. 유동규 씨 한테 어떻게 해서 그 종이 갑자기 4단계 뛰었습니까? 그다음에 왜 성남 도시공사는 백현동 사업에는 불참해가지고 왜 이게 민간 시행사인데 3,142억을 몰아줬습니까? 이걸 이게 조사한 거죠. 그러니까 유동규 씨 입장에는 다 불고 있잖아. 아 이거는 이게 그냥 정진상 이재명이가 시키니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다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저는 뭐 아주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이게 액수가 3,142억을 버는 거고 원래 이게 국토부는 전혀 이게 올려주려고 압박한 공문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게 하나 두 개인가 있는데 그것도 이게 2종 올려주라 2단계 4단계 올려주라는 게 없어요. 네. 이게 갑자기 올라간 거는 김인섭 씨가 결국 시행사 지분 25% 받기로 하고 올려준 건데 나중에 싸워가지고 25% 못 갚았고 70%밖에 못 받았죠. 이런 게 사건인데 이게 캐지면 선거법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예. 상당히 중요하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최미사님 질문인데 박사님 만약에 김만배가 끝까지 입을 다물면 그러면 이재명의 대장동 범죄는 묻히는 건가요? 아 저는 이게 뭐 김만배 입이 물론 상당히 중요한 증거는 맞아요. 네. 그런 게 다른 인적 물적 증거도 많거든요. 네. 네. 지금 이게 로비했다는 흔적이 뭐 우리가 이제 정량 녹취록도 있고 이기성의 녹취록도 있고요. 그래요. 예. 그다음에 내용 증명도 있고 수많은 이게 또 물적 증거들이 많이 있어요. 정인들이 대장동에 관여된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네. 물론 이제 키맨 중에 하나가 김만배지만 저는 뭐 김만배 씨가 이게 가사 극단적 선택했다 하더라도 수사는 이게 진행되고요. 네. 오히려 저는 이번에 김만배 씨 자해 소동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수사가 가속화된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또 김만배 씨가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니 빨리 이게 자금 추적 끝내고 네. 오히려 이게 김만배 소동 나니까 바로 영장 청구하고 발부하고 지금 이게 검찰이 초스피드로 갑니다. 오히려 저는 수사가 빨라진다. 오히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김만배 경우에 감옥에서 구속 상태로 있으면은 이런 극단적 선택이나 자해 소동도 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이게 구속 만료로 풀려나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지금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다시 구속 상태로 해서
신변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그거는 이제 가능은 하죠. 이제 이번에 2명이 구속됐잖아요. 그 증거 재산 있는, 은닉으로. 재산 은닉. 그럼 재산 그러면 은닉 이게 교사가 은닉을 되네. 시킨 거죠. 그렇죠. 응. 교사는 이제 공동정범이죠. 응. 따라서 이제 그 교사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별도로 영장을 청구할 수는 있는데 예. 아마 이제 앞으로 또 치료도 있고 치료 그리고 이제 그 사실상 수사는 이제 마무리입니다. 지금 이게 그냥 이재명 언제 부르냐 이것만 카운트다운 하고 있어요. 이제 증거 확보 다 됐습니다. 네. 제가 전에 누누이 이야기했잖아요.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이나 수사가 끝난 거예요. 그다음에 성남 FC도 끝났고 다 끝내놨고 이게 그냥 이원석 총장의 총괄적인 큰 그림 있잖아. 거기에 따라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뭐 굳이 다시 구속은 안 하나. 어차피 지금 이게 이재명 소환 임박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다 올인하니까 뭐 큰 변수는 아니라 봐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갈게요. 예. 박지원이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서훈이한테 다 떠넘기고 지금 빠져나가려고 그러는 것 같던데? 박지원이를 이게 영장을 고민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게 방송이나 검찰에서도 고민을 엄청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실무 부부장 후배한테 한번 전화를 했죠. 예. 야 이게 고민할 거리냐? 지금 이게 박지원이가 지금 목포에 출마한다 그러고 지금 재혼하려고 여자 소개시 달라는데 아니 뭐 때문에 고민하느냐? 나이가 이게 뭐 중요하냐? 그렇게 팔팔 뛰어다니는데. 아니 목포에 출마한다고 부인까지 이게 재혼한다고 구해달라는데 아니 서욱이는 60개 삭제해서 이게 구속했잖아요. 발부됐잖아요. 적부심 놓았지만. 근데 적부심에 놓은 걸 이유를 알아야 돼. 처음에 부인하듯이 하다가 구속되는 그게 바짝 엎드려가 다 서훈이가 시켰습니다. 이래가 이게 적부심 놓은 거거든요. 아하. 김홍희도.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박지원이는 저녁에 부인하고 있죠. 야 박지원이 그게 조사를 받고 녹아도 라디오 인터뷰하고 막 하는데 박지원이 그게 가가지고 뭐라고 했냐 검찰에. 자기는 이게 뭐 삭제 기능이 있다는 거 있잖아요. 이걸 이게 이번에 처음 알았대. 국정원의 메인 서버가 삭제가 된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을 이번에 수사받으면서 알았다고 그러더만. 왜냐하면 이게 삭제 안 된다고 우기니 검찰이 삭제를 시연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알았다. 이게 허수아비다. 이거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이게 자기는 보안을 유지해라. 보안을 유지하라고 했지 삭제 지시한 적이 없대. 그럼 제가 그랬죠. 검찰도 그러잖아. 국정원이 그렇게 허술한 만만한 조직이 아니다. 아니 원장이 보안을 유지하려면 이게 접근을 못하도록 패스워드나 비밀번호나 이렇게 차단해야지. 아니 보안을 유지하려는데 46개를 삭제해버리면 그것도 이게 월북에 반대되는 그럼 이게 국정원이 조직이 완전 개판 아닙니까? 항명. 말이 안 되잖아. 이런 조직이 아니에요. 아니 박지호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보안 유지만 지시했고 뭐 몰랐다. 삭제되는지도 몰랐다. 그러면서 이게 또 박지호가 뭐랬냐면 나는 그때 이거 대책회의할 때 월북에 증거가 없다. 이렇게 월북이 아닐 수 있다고 자기는 이야기했대. 근데 문재인이는 모든 첩보를 종합해가지고 내가 월북으로 판단했다고 문재인이가 자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이까지도 배신하는 거죠. 자기는 이게 그 월북이라고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월북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첩보를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그럼 박지원이하고 문재인이를 대질 수사해라. 아니 문재인이는 첩보를 보고받고 월북이라 판단했다 했잖아요. 근데 박지원이는 월북이 아니라고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누구 말이 맞는지 박지원이하고 문재인이 물러 대질하면 둘 다 얼굴이 두꺼우니까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는데 이렇게 수사를 해야죠.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박지원이가 보니까 이게 바보 연기를 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뭘 몰랐다는 거니까. 바보 이제 연기도 있고 얼마 전에도 이게 소환할 때 되니까 한번 넘어졌다고 또 이게 뭐 허리가 삐끗 입원했잖아요. 좀 있으면 이게 또 뭐 중환자 프레임 연기 아마 이게 진짜 영장 친 것 같으면 휠체어 타고 두 눈 다 가리고 한 눈만 가리가는 게 효과 없지 두 눈이 갑자기 뭐 했다고 뭐 이런 이제 그 코스프레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자기는 이번에 뭐 전부 이게 서훈 문재인까지는 안 해도 서훈이가 이게 다 하는 대로 그냥 한 거다. 뭐 이렇게 다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 저는 이게 왜 고민하는지 왜냐하면 이게 박지원이는 다 부인하고 있잖아요. 46개 삭제도 부인하고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그 월북몰이도 지는 안 했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증거인멸 우려도 있고 빨리 이게 고민하지 말고 영장 빨리 청구해라. 이렇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금 검찰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더라고. 이재명이는 복당 시키자 그러는데 당에서 반대가 하도 심해서 복당 시민은 유보됐다 그러더군요. 그거는 이제 그 정청래가요 제일 친한 정치인이 있어요. 누구? 정청래가 제일 친한 게 저기 손혜원이야. 손혜원이 목포. 예, 손혜원이가 지금 이게 난리거든요. 아니 내가 목포 나가야 되는데 손혜원이가 지금 이게 벌금만 놓잖아요. 아, 손혜원이는 출마 자격이 있어요? 벌금만 놓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게 비밀 정보는 맞는데 그게 어떻게 좀 일부 무죄가 나왔어요. 그게 친해서가 아니고 이게 쓰리쿠션이에요. 박지원이가 목포에 가면 손혜원이는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마포로 그렇죠. 그때 그랬죠. 뜨는 거야. 손혜원이가 마포로 올라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지역구 지키려고 지금 저러는 거.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제 그 정청래는 손혜원을 목포로 밀어야 자기가 마포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최고위원이잖아. 어제 그 복당 심사하는 그 밑에 위원회에서는 통과됐어요. 맞아요. 예. 이재명 뜻에 따라서. 그런데 최고위원회에서 아마 정청래가 강하게 반대하니까 지금 이게 보류가 됐는데 이것도 이게 코미디 아닙니까? 아니 민주당이 옛날에 뭐 우리 사만 시대 그 소도라고 있잖아. 제진 놈들 도망가면 그 지역에 가면 이게 못 잡는. 그렇지. 이런 게 이제 그 신성 불가침 지역 이런 게 그 소도 아닙니까? 범인들 도피처. 지금 이게 민주당이 뭐 방탄 아무리 정당인데 더불어 방탄당인데 근데 이게 박지원처럼 범죄자들만 다 끌어모아서 방탄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그래. 그 또 하나 또 비슷한 상황이네요. 노웅래. 이거 체포동의안 갖고서 더불어민주당이 저렇게 고민할 줄 몰랐어요. 야, 이거는 이게 진짜 딜레마죠. 민주당으로서는 이게 진짜 딜레마예요. 여기 이제 그 투표는 두 가지가 있죠. 예. 비밀로는 해야 됩니다. 구속이니까. 그렇지. 인신 문제니까. 예, 비밀로. 예. 비밀로는 이제 이거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당론으로 정하느냐, 아니면 이게 자율투표 맡기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당론으로 정하면 이제 그때부터 방탄이다 어떠다 엄청나게 요구도 묻겠죠. 그렇잖아요. 근다고 이게 자율로 맡겨 이게 또 동의해 줘버리면 이재명도 이게 자기도 이제 곧 투표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그 나중에 또 당이 단일되고 무너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완전히 당론을 정해서도 못하고 근데 이게 자율투표 맡기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그 나름대로 생각하는 꼼수가 제가 보기에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그 자율투표에 맡기는 신용만 내면서 사실상은 자기들끼리 이게 야 부결시켜. 자율투표 형식을 빌려서 저거 내부적으로 이게 부결시켜. 이래가지고 이게 체포영장을 부결시켜 버리는. 근데 우리는 자율에 맡겼다. 그러다 이게 국민의힘도 당론이었거든요. 그럼 여기 국민의힘이 반대인지 우리가 반대인지 모르잖냐. 이렇게 또 잡아뗄 거야. 그러니까, 민주당한테 부결되면.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당론을 정해버리면 되지. 근데 이 국민의힘도 이제 당론 정하면 이게 또 표가 딱 드러나니까 지금 이게 수싸움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 이게 자율투표 맡기면서 부결 쪽으로 지금 이게 민주당은 정행처럼 그러니까 그 저쪽이 지금 당론 없이 자율투표 맡기겠다는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러면 저자들의 분열을 그리고 저자들의 방탄을 극대화시키려면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은 필요 없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럴 땐 일부러라도 당론으로 체포동의안 가결을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공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체포동의안 가결표가 115표 이상만 나오면 되거든.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저것들이 방탄해서 못 잡아가는 거가 되는 거거든. 아니 그런 건 간단한 전술 아닙니까? 근데 비밀 투표니까 아예 뭐 출석 안 해버려도 되죠.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당론으로 정하는 것이 갖는 의미가 있다니까. 하여튼 지금 상당히 왜냐하면 이게 곧 이재명도 이게 또 투표해야 되거든. 체포 구속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 지금 이게 수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노웅래가 뭐 그냥 동료 의원들한테 이게 내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곧 당합니다. 뭐 이러면서 편지한 게 좀 먹힌 것 같아. 그거는 맞아요. 그거는 왜 맞느냐면 이게 노웅래가 이정근 씨 있잖아. 서초에 이정근 씨 때문에 이게 유탄 맞은 거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정근 씨가 자동 녹음이 돼요. 이준석이처럼. 근데 이거 핸드폰을 딴 데 맡겨놓은 게 압수돼 버린 거예요. 아이고. 검찰이 수사 잘해요. 요즘 여기 한동훈 이원석 총장 검찰이 수사 잘합니다. 그 핸드폰 맡겨놓은 걸 압수했잖아요. 풀어봤더니
원래 이제 그 이정건식 공소장에는 10명 정도 나옵니다. 근데 노웅래 이름이 없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은 이제 다 죽었지. 노웅래 이름 제일 피라미가 노웅래래 사선. 그 제가 물어봤잖아요. 검찰 제일 피라미가 노웅래래. 그럼 이게 앞으로 공소장에 있는 이름 10명 지금 노영민하고는 벌써 출금 들어갔잖아요. 노영민하고. 자 그럼 여기 그 당신들 그 10명 이름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이게 내처럼 유탄 맞을 사람도 있지 않냐. 아니 당신들 중에 이정건 씨 통화 안 한 사람 있어? 이정건 씨한테 밥 안 얻어먹고 돈 용돈 안 받은 사람 몇 명 돼? 노웅래 말은 이 말이거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또 측근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노웅래는 내가 죽으면 다 죽는다. 이 전략이 상당히 먹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문제는 제가 여기 노웅래가 저도 뭐 6천만 원 받았으면 국회의원 4선 정도 하고 6천만 원이니까 그래 좋다 이게 방어권을 위해서 불구속 뭐 이해가 돼요. 만약 그렇다면. 근데 그게 아니에요. 노웅래가 이 공소장에는 6천이지만 영장에는 근데 집에서 현금이 3억이 놓잖아. 현금 3억이. 근데 그게 아버지 경주사 아버지 부조는 이게 아버지는 8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출판 기념회 또 했더니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그 돈을 받은 띠 있잖아. 돈을 이렇게 500만 원씩 묶어가 띠를 주거든. 이게 띠를 빨리 버렸어야지. 그걸 너무 방심한 끝에 노웅래가 그 띠를 버리니까 이게 최근 거야. 2021년 출판 기념회 이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억이 누구한테 받은지 몰라가 기소는 못하지만 재질이 얼마나 안 좋습니까? 집에 현금 뇌물 3억이 놓은 거 아닙니까? 전부 이게 거짓말로 변명했잖아. 이걸 방탄해가지고 기각을 시킨다? 저는 국민들이 6천만 원보다 오히려 이제 그 3억 현금 있잖아. 그리고 이게 거짓말로 해명했잖아. 여기에 분노해서라도 엄청나게 저는 후폭풍이 올 거로 봐요. 알겠습니다. 자, 김경수 이게 뭐 갑자기 양심수 코스프레 하면서 나 가석방 뭐 필요 없다 뭐 이랬는데 이게 다음 주에 곧 가석방 심의 사면 심의위원회가 열리죠. 예. 뭐 제가 여기 그 변호사 생활 한 20몇 년 하면서요. 가석방 불언서를 내는 건 처음 봤습니다. 아니 가석방 시켜준다고 말도 안 했는데 자기가 이게 원하지 않는다고 가석방의 요건에 보면요. 형상이 양호하고 형상 이게 뭐냐면 정상 형을 살아가 그 감옥에 그러니까 수용 생활이 모범적이고 모범적이냐 아니냐 이걸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수용 태도 형상이 양호하고 그다음에 개전의 정이 뚜렷해야 돼. 이 말은 이게 반성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자가 이게 끝까지 뭐 역사가 나를 뭐 역사하면 좀 사기꾼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개전의 정이 없어가 가석방 요건도 안 돼. 법에 보면 은밀하게 보면 요건도 안 되는 자가 마치 이게 가석방 뭐 다 된 것처럼 해가지고 불언서를 내는데 참네 별게 다 있어. 뭐 옛날에 그런 건 있었지. 변희재 제가 변론할 때 변희재 씨 있잖아요. 변희재가 근데 그 보석을 형기가 6개월 되면 원래 노이되잖아. 근데 6개월 전에 보통 한 2, 3일 앞두고 그냥 보석으로 내줘버려. 그게 관행이야. 물론 이제 뭐 김만배나 남욱 씨처럼 6개월 다 돼가 밤 12시에 노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그 변희재가 근데 나 어차피 이틀 뒤에 나 6개월 만기로 나가는데 무슨 보석이냐 안 나간다고 버텼지. 그러니까 근데 교도소에서 보석이 났는데 안 나가면 이게 그 불법 구금돼요. 그래서 교도소에서 추방해 버렸지요. 쫓겨내버린 거죠. 이번에 이게 가석방이 됐는데 김경수가 안 논다고 교도소 버티고 있으면 교도소에서 이게 그냥 추방할 거야. 너 문 밖으로 쫓겨내서 이제 거기서 뭐 데모하든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뭐 본인이 지가 안 나가겠다 그러는데 그 사면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그 난센스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자가 무슨 양심수 정치범도 아니고 잡범인데 그 댓글 조작한 잡범인데 잡범이 안 나가겠다고 그러는데 이걸 사면위원회에서 사면 심의 대상으로 올리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말씀드리니까 저도 제가 전두환 정권 말기에 감옥에 갔어요.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취임 특사로 저를 제 의지와 관계없이 특사로 저를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난 못 나간다, 안 나간다 그랬어요. 나는 뭐 형기 다 채우고 나간다. 제가 보기에 그 당시에는 전두환이나 노태우나
같은 사람들인데 내가 누구는 집어넣고 누구는 내보냈는데 내가 왜 그렇게 안 나간다 그래서 버텼어요. 실제로 안 나갔어요, 저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교도소 소장이 그때가 거기가 춘천교도소였는데 교도소 소장이 와서 이거 축하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안 나간다 그랬더니 얼굴이 허해져 갖고서 갔어. 그다음에 보안과장이 와서 왜 이러십니까?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러고 한데 또 거부하니까 안 나가. 결국은 밤 11시 50분에 네. 교도관 10명이 들어와 갖고서 6명이 팔 하나 다리 하나씩 딱딱 잡고 머리 잡고 이래가지고서 12시 전에 어쨌든 나를 바깥으로 내놔야만이 자기들이 면책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1분 1초라도 어기면 자기들이 불법 감금하는 거가 된대. 그럼 지금 여기 교도소에 있고 싶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딱이 그 판결에 따라서 있고 싶다고 내가 뭐 공짜만 먹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제 박사님 말씀 중에 예. 잡범이라고 했는데 예. 저는 조금 이게 그 생각을 달리하는 게 김경수? 예. 김경수하고 이제 이재명이가 같은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이 있고 같은 점이 둘 다 정과 사범입니다. 둘 다 정과 사범이지. 예. 근데 저는 이재명이를 잡범이라 봐요. 이재명이 진짜 잡범이에요. 이재명은 이게 그 정과 사범이 뭐냐? 주로 이제 그 음주, 뭐 공무방해, 특수공무방해, 또는 이제 공무원 자격 사칭, 그다음에 선거법, 뭐 요건 선거법은 잡범은 아니지만 주로 이게 잡범이죠. 음주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무원 자격 사칭, 이런 게 잡범이고, 저는 김경수는 국사범으로 봐요. 국사범, 나라의 국기를 뒤흔드는 엄청난 대역 죄인 있잖아. 김경수는 주로 그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에요. 이자가 이게 그 아마 이제 88년에 그 처음에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거 있잖아. 그걸 여기 그 집행유예 됐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90년, 92년 이어서 국가보안법으로 두 번. 이것도 이게 처벌됐죠.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더루킹 있잖아. 이 별명이 더루킹들이 김경수를 바둑이라 불렀던 거야. 그렇지. 제가 보기 문재인이는 제가 항상 이게 개보다 못한 X라는데 김경수는 이게 문재인보다 나은가 봐. 바둑이 개라고 봐. 개니까. 근데 개인데 언제 끌려갔냐? 복날 끌려갔어요. 바둑이 김경수 보좌관은 벼룩이야. 근데 김경수가 바둑인데 복날 잡혀가니까 그 기사가 났더라고. 복날 끌려간 개이라니까 김경수가 막 자존심 상한다고. 그래서 이게 형기가 5월달이에요. 바둑이가 복날 끌려가가지고 그래. 5월인데 예. 저는 이게 국사범이고 더룩형이 이게 엄청난 죄인데 2년 받았잖아. 말도 안 되게 가볍게 받았죠. 원래 20년 받아야 되거든. 그렇지. 따라서 저는 예. 김경수는 가능하면 이게 뭐 법무부에서는 물론 고민이 있어요. 대통령실은. 왜냐하면 이게 저는 MB하고는 비교할 게 아니고 대통령하고 비교할 건 아니고 다만 이게 국정원장 3명 뭐 여러 우리 우파의 사면이 있다 보니 구색 가축이라게 김경수를 끼울지 모르겠는데 즉 개인적으로는 이게 절대 가벼운 게 아니고 이게 국사범이기 때문에 김경수나 이석기나 뭐 한명숙 있잖아요. 이런 자들에게 절대 사면하면 안 돼요. 그래요. 예. 아니 그 범죄의 성격은 국사범이고 근데 그 하는 수법은 잡범 수준이다. 제 말씀은 그런 말씀이었어요.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100% 당원 투표로 바꾸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습니다. 한 2년 전부터 주장하던 거가 어쨌든 현실화되네요. 네, 100% 당원 룰. 자, 그런데 유승민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면서 이자가 지금 거의 뭐 그 정신을 잃은 상태예요. 제가 보기에. 예, 좀 정리 좀 합시다. 이자가 이제 그 유승민하고 이준석이 오랜만에 이준석이 다루는데요. 예. 일단은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궤변 있잖아요. 예. 과대망상. 두 가지만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예. 유승민이가 뭘 했냐면 야, 뇌를 떨어뜨리려고 이게 룰 바꾸는 거 아니냐. 자기 과대망상증이 있어. 야, 유승민. 너 이게 경기도에서 할 때 5대5로 여론을 5대5로 했죠. 그때도 이게 너 김원희한테 졌잖아. 유승민 너 떨어뜨리는데 30% 해도 너 어차피 안 돼. 말라고 이게 유승민 떨어뜨리려고 이게 굳이 룰을 100% 할 이유가 뭐가 있냐 말이야. 이미 경기도에서 할 때 그때 이게 졌잖아요. 그때도. 이런 게 과대망상. 자기가 네. 이게 유승민에 먼저 경고하고 그다음에 이준석이는 뭘 했냐면 뭐 이게 룰 바꾸면 5등을 1등 만든다 하면서 입시 제도를 어떻게 바꿔도 대학 갈로면 간다.
제도 어떻게 해도 갈로면 간다 이랬거든. 근데 너 이준석 그럼 이게 옛날에 제도 원래대로 이게 너 지금 제도가 100% 만약에 바뀌면 옛날 제도는 이게 7대 3이잖아요. 너 이게 옛날 제도 때문에 대학 간 거지. 지금 제도로 100으로 바뀌었으면 너 대학 가냐 말이야. 떨어졌지. 그때 나경원한테 당심에 졌잖아요. 근데 좌파들의 역선택 민심 때문에 30% 민심 때문에 이준석이가 대표된 거죠. 근데 이번에 당신만 100% 하면 이준석이 대표 못 된 거예요. 자기는 뭐게 어떻게 제도 바꿔도 대학 갈로면 간다는데 지는 떨어졌단 말이야 대학에. 이런 게 일단 이준석과 유승민의 말이 안 되는 이런 이제 궤변을 먼저 제가 지적하고 그다음에 그 유승민이가 뭐 이게 뭐 야 이자가 이게 뭐 대통령을 고발해가 어떻게 형사처벌시키려는지 박근혜 대통령도 이게 정치 개입해가 2년 받은 걸 막 경고하더라고. 예. 근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여론 2년 있죠. 네. 이것도 저는 잘못됐다 봐요. 아니 역대 대통령 중에 대통령이 당원 1호 당원이죠. 당비도 제일 많이 냅니다. 아니 역대 대통령 중에 집권당의 공천에 개입하는 대통령이 한 명은 있냔 말이에요. 없잖아요. 그럼 김대중, 김영삼이는 공천에 전혀 관여 안 했습니까? 이명박은 말도 안 되게 저는 박근혜 대통령도 억울한 거죠. 네. 여론조사. 근데 이번에는 특히 말이 안 되는 게 사석에서 아니 사석에 대통령도 표현이 짜고 있고 자기 생각이 있는 거죠. 사석에서 이런 제도 바꾸려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게 뭐 10% 20% 이거보다는 차라리 화끈하게 당원들이 뽑게. 그리고 그게 차라리 그냥 당원들 투표 100%가 나는 좋지 않냐. 이 사석의 개인 생각 아닙니까? 이걸 이게 대통령이란 자리 가지고 조직적으로 정치 개입한 것도 아니잖아. 이걸 이게 마치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공격하는 아주 저는 잘못된 이런 주장인 거예요. 그래요. 예. 자, 시간이 다 됐고 다뤄야 될 주제도 다 다뤘는데 마무리 한 말씀 하실래요? 이제 뭐 저는 이제 당심 이 말을 네.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유승민하고 이준석이는 공격했고요. 네. 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러세요. 예.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이게 공직 후보자 선거와 당의 대표 지도부 선거는 달라야 된다. 공직 후보자 뭐 대통령 후보를 선출한다. 또는 이제 서울시장 후보를 선출한다. 이럴 때는 이게 본선이 있잖아. 본선이. 예. 이럴 때는 이게 확장성 중도나 일부 좌파까지도 뭐 여론을 좀 반영할 수가 있다. 예. 후보자는. 이래 봐요. 그러게 당 지도부는 오로지 당원의 대표입니다. 국민의 대표는 대통령이고 서울 시민의 대표는 시장이고 당원들의 대표가 당 대표입니다. 이 당 대표는 당원들이 뽑는 게 저는 원칙이 맞다. 이게 원칙이랑 누구한테 유불리를 떠나서 그래서 100% 당원들 투표로 당 대표 뽑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그렇게 되면 저는 자연적으로 이번 전당대회는 3심이 일치할 것 같아요. 당심이요. 결국에 윤심하고 그다음에 자유파의 민심하고 일치한다. 예, 민심이라는 게 자유파 민심이에요. 그래. 좌파 빼고. 결국은 이제 당원들이 다 투표하면 당원이 100만입니다. 그럼 여기 자유파 국민을 다 대변하죠. 그다음에 당원들은 전폭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합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 윤심, 당심, 자유파, 민심 세 개가 일치하고 충분히 가능하다. 아하. 이래서 저는 이번에 빨리 개정해라. 한마디로 이게 일반 선거 하는데 3반 애들이 뭐 오가지고 이게 자꾸 이게 왔다 갔다 관심 가질 필요 없고 3반 학생은 3반 반장 선거에만 전념해라. 1반은 우리가 뽑는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 정진서이가 아주 오랜만에 방향 제대로 잡은 것 같아요. 거의 뭐 오랜만이라기보다 유일하게 오랜만에 하는 농경입니다. 예. 서정을 변호사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법보다 주목이었습니다. 서 변호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